지금 카더라가 미친 듯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폭망했다, 좆됐다부터 이렇게만 하시면 해결된다까지. 정보는 찔끔 흘리고 온갖 강의 및 전자책 끼어 팔기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실 본인들도 확실하게 모를 텐데 말이죠. 절대 알 수 없죠. 네이버 직원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선동 및 여론몰이 하는 행태는 좀 아니지 않나요? 특히 카페가 답이다. 카페 상인 노출 로직 나한테 배우고 최적화 카페 사가라. 물론 카페 힘이 최근 들어 역대급으로 미친 건 맞습니다만 지금은요 대표 카페 아니면 통합 검색 화면 노출 거의 안 됩니다. 저는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대표 카페를 일반인이 어떻게 삽니까? 지식의 격차 때문에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이버가 원하는 본질은 블로그가 처음 나온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키고 현재 네이버가 밀고 있는 로직을 파악한 뒤 이른바 끼를 부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서 오늘 영상은 사태 발생, 뭐 사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발생 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수십 개소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며 도출해낸 데이터의 결과값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추측해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정답은 절대 아니며 아직까진 암흑과 같은 네이버 상황에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 회의 시간에 전달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니 작게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해 일부 모자이크가 빡세게 걸려있는 파트도 있으니 이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똥글이 너무 많아서 네이버한테 버림받았다. 이걸로밖에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이 그래프가 이상하잖아. 왜냐면 수원, 신당, 수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꼬박꼬박 3천 명, 못해도 2천 중반까지 들어왔던 블로그인데 추석 때 준체 빔 쳐맞고 1천 초중반으로 뚝 떨어진 다음에 최근에 또 떨어졌어. 근데 유입 경로가 구글이 훨씬 많아. 막 7, 80%가 된단 말이야. 노출에 대한 로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글 웹 문서 기준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반면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품질까지는 아니지만 노출에 제약이 있는 필터링이 살짝 걸리지 않았나. 왜? 과거 똥글 때문에. 난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 안성은 어이 망했지. 안성도 많이 들어올 때는 천 몇백 명씩 들어오던 블로거였는데 지금 뭐야 이건 그냥 망한 거지 뭐. 근데 비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 계정을 이때 시작해가지고 쭉쭉 키워왔는데 양질의 글로만 쌓여 있잖아요. 크리티컬한 뭐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오히려 전보다 유입이 더 많이 늘었잖아. 근데 반대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행하기 전에 과거 똥글 있어 여기도 전에 대행사가 그래서 크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육한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업데이트 시켜준 내용들 통해서 글 쓰는 패턴과 로직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블로그는 잘 되고 어떤 블로그는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상업적인 상업책도 빼고 있잖아. 하물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과처럼 그런 위험 키워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왜 이렇게 빌빌대? 최근에 준채빈까지 맞았어. 준채 뭐 4, 5, 6, 7이었던 블로그가 추석 때 준채빈 쳐맞았어. 최근에 쳐맞았어. 그리고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떡상이 아닌 떡락을 했어. 공통점이 과거에 동글이 있다.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내가 파악한 교집합은
그냥 과거 동글이야. 그래서 이따 그 동글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2004년 개설은 상관없고 어차피 블로그를 만든 게 1년 5개월밖에 안 되거든. 원장님 계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새 블로그나 다름없잖아요. 작년 한 7월 그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근데 작년부터 그 지수 업데이트도 막혔고, 물론 그 지수 자체도 지금은 아무런 뭐 쓸모없는 무용 지물이 되었지만 100명 많이 들어오면 200명 오다가 갑자기 팍 켰잖아. 왜? 여긴 잘해서? 아닌데. 똑같이 했잖아. 근데 왜 여긴 켰을까? 과거 동글이 없어서. 여기는 우리 예전에 그 회사에서 알바 써가지고 막 건강의약글 쓰고 그 키웠던 계정들 알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있었는데 그 계정 중에 하나를 내가 준 거거든. 양질의 글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100, 200, 300 해서 쭉쭉쭉 올라오다가 요번에 또 켰어. 그 얘기는 네이버한테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의 차이에 따라서 그 계정 품질을 좀 보는 것 같아. 왜냐면 양질의 글만 잘 쌓여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 이거 우리가 대행 맡기 전에 타 대행사가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박스권은 못 들었다. 그래서 그 과거 동글이 조금 발목을 붙잡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동글까지는 아니었는데 네이버가 원하는 조건은 못 맞추지 않았나. 그래서 요번 버프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떡락은 또 아니야. 그냥 평소랑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또 봐봐. 작년 5월에 개원해서 그때 우리가 원장님 명의 계정으로 파가지고 계속 한 30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에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 12월부터 글도 안 썼잖아. 왜 그럴까? 과거 동글이 없어서. 는 애매해요. 계정을 공장에서 만든, 그러니까 비실명 계정을 대량 생산한 태생이라서 그런지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태생적인 품질도 보는 게 아닐까. 태생이 좀 비정상적인 게 MB 블로그, 그 다음에 이런 공장에서 찍어 만든 비실명 계정을 우리가 이제 단체 아이디나 실명 전환해서 덮어 씌워서 키우는 건데, 그래서 약간 태생도 보지 않나. 왜냐면 글을, 여기도 동글이 없는데, 동글이 있다면 공장에서 키울 때 입혔던 글밥이 워낙 허접해서 그래서 그런가? 도 조금 낫죠. 전보단 조금 낫지. 근데 왜 다른 데처럼 막 10배치기 못하냐. 과거 동글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맡기 전에 글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과거 동글. 나는 글밥을 좀 잘못 쌓았던 것 같아. 이게 노출이 너무 안 돼서 글밥을 예전에 하루에 두세 개씩 막 AI로 GPT로 찍어 발행을 했었거든. 근데 그 글밥이 네이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글로 되지 않았나. 아니고서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 왜? 이거 지금 가고 있잖아. 아까 뭐 잘 크는데 왜 이거는 그래?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전에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뭐 못하던 우리 회사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뭐 외주를 준 것도 아니고. 봐봐. 또 튀었어. 올랐어. 동글이 없어서. 그 얘기는 이거 하기 전에 글밥을 쌓아놨던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먹히지 않았나. 반면에 안 됐어.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건 나는 좀 미스테리야. 하고 같은 시기에 MB 블로그를 수급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키웠는데 컸고 안 컸다. 물론 글밥이 85개, 54개, 뭐 한 30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텐션을 못 받았을까? 요건 나도 미스테리예요. 아니면 씨가 우리가 정한 그런 규칙과 로직을 좀 잘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나? 그거는 씨가 최근에 올린 뭐 표 삽입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런 내용 다시 잘 취합하셔서 그리고 전에 교육 영상 다시 한번 복귀하신 다음에 놓친 게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말하는 거는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들. AI 이미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AI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쑥 볼 때 쇼츠를 봤다고 쳐? 뭐 예를 들면 부상당한 늑대를 구출해줬더니 은혜 갚은 늑대가 됐다 뭐 이런 쇼츠를 봤다고 쳐? 아니 AI 짜깁기 영상이면 빡치잖아. 속은 느낌 들잖아. 지금 트렌드 코리아 그 매년 10월, 9월에 나오거든. 그 책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내년부터 꼭 한번 다들 읽어봤으면 좋겠어.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내 유튜브에서도 예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거든. 지금 AI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 날 것에 대한 갈망이 예전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AI로 너무 완벽한 무언가를 맞닥뜨리게 되면 신기는 하겠지. 근데 나는 내 옆 친구가 기계가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쇼츠를 봤을 때 AI로 만든 거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도 꾸며낸 이야기니까 감동이 없잖아. 그러면 또 감동이 없는 건 둘째 치고 화가 난단 말이야.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자,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블로그 글을 쭉쭉 쓰는데 병원 정보 글을 쓰잖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AI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이거 AI 글이구나. 에이씨, 속았네. 그렇게 되니까 AI 이미지 쓰지 말라는 거야.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재밌는 뭐 만화 형태 AI 생성 만화는 적재적소하게 쓰면 나쁘진 않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그런 실사형 AI 이미지는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두 개가 미스테리야. 딴 거는 다 이해가 되잖아. 그지? 이거 통큰 계정 망했어. 근데 통큰 계정 망한 이유는 내가 정확히 아는데, 원래 이게 준채 7 완전 최적 블로그도 발라먹는 계정이었거든요. 1년 전에 준채빈 맞았는데, 왜 맞았냐면, 내가 자동 발행했어요. 히든 이미지 긴 거, 랜딩 이미지 입혀놓고, 자동으로 쭉쭉쭉쭉 발행했단 말이야. 그런 어뷰징 편법 쓰면 네이버한테 완전 나락이 가는구나. 이제 봐봐. 20명, 17명. 아무리 준채빈 맞아도 100명 이상은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저품질이야. 근데, 저품질일까?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블로그로 보면 뜨잖아. 저품질은 아니야. 저품질은 아닌데 통검 노출의 제한을 네이버가 이 계정의 품질을 갖고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다. 왜? 우리는 같은 뼈대와 구조를 갖고 글을 쓰잖아요. 즉 네이버든 구글이든 우리 글 긁어가기 쉽게 친절하게 써주잖아. HTML 구조. 그죠? 애당초부터 그렇게 써왔으니까 목차 잡고 인용구 넣고 키워드 반복 적재적소하게 하고 해왔잖아. 근데 왜 이런 데들은 간택을 받고 왜 이런 데들은 간택을 못 받냐? 다 똑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럼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죠. 과거 동글, 두 번째, 계정의 문제. 이거 기억날 텐데 요때 그 뭐지 아무튼 뭐 잡아서 확 튀었다가 갑자기 11일 날 로직 변경 있고 지금 완전 망했잖아. 그 얘기는 네이버가 뭘 좀 억지로 누르는 게 있는 것 같다. 봐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내가 잘 키웠던 계정이거든. 하루 평균 1000명씩 한 달에 3만 명씩 들어왔던 블로그였는데 다시 맞고 나서부터 쭉 탔어. 그 얘기는 과거 똥글이 없어 이것도. 또 HTML 글쓰기를 하니까 아 네이버한테 간택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의 글들이 키워드가 다 노출돼 있어.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예를 들어 MRA 이런 완전 전국 키워드 이 말이 안 되거든. 이런데 완전 최상단에 박혀 있잖아. 파워링크 다음에 지식백과 대표 카페 블로그. 그러니까 저게 박히는 거예요. MRA뿐만이 아니라 회, CT 이런 거 쳐도 병원, 학회, 대표 카페 말이 안 돼. 비용까지 해볼까? 병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또 내일, 다음 주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글을 보면 왜 이게 통검에 상위 노출됐는지 이 구조를 뜯어보면 되잖아. 이런 걸 넣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 독이 되는 건데, 순수히 글 구조만으로 상위 노출된 거잖아. 그렇다고 뭐 백링크를 넣고 이런 이상한 트래픽을 쏘는 그럴 시간도 없고 아 제목을 이렇게 잡고 초반에 이렇게 잡았고 목차 이건 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표로 좀 최대한 자세히 설명 표로 가급적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딱딱딱 아 지금 보면 서술형이 하나도 없네 우리처럼 구구절절 서술형이 하나도 없잖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서술하면 안 되나? 다른 걸 볼까? 이거는 또 서술이 좀 되어 있네. 요것만 서술하고 나머지는 또 표로 다 잡아줬구나. 소제목 안에 다른 부제목도 잘 잡아줬구나. 다 이렇게 잡아줬죠? 이거는 너무 서술 없이 그냥 다 끊어버렸고, 요거는 반만 섞었네. 이런 거 보면서 구조를 잘 차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장, 내시경, 여기 있는데, 왜 방문자 수가 왜 이래? 이거 누가 쓴 거지? 아니, 내가 쓴 거네? 내가 GPT로 대충 쓴 거거든? 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요러한 실제 도움이 되는 이미지. OCR 기준도 많이 본다 그랬어요, 네이버가. 이런 사진,
첨부되는 링크, 문서 다 본다 그랬어. 어쨌든 간택당한 글이잖아. 이 브랜드 컨텐츠는 광고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위키백과, 나무위키, 질병관리청,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대표 카페, 아, 블로그가 하나도 없고, 밑에 질의 의도를 제일 충족한 글들 섹션이 여기 나오는 거고, 신뢰도가 높은 섹션이 여기에요. 딱 양분이야. 이미지라는 다리를 놓고. 그럼 이건 신뢰성 있는 글은 아니란 얘기예요. 질의 의도에 잘 맞춘 글일 뿐이지. 그럼 내가 오늘부터 글을 쓸 때, 이 통검 중에 그러니까 잘 잡고 있다니까? 여기에 블로그가 노출된 거를 보고 그 키워드를 좀 찾아서 해야 되겠죠? 검사 비용, 수매비, 약재, 대하되든 총정리 꼭 받아야 되냐? 인트로 나가고, 목차 잡고, 소제목 잡고, 또 잡아주고, 또 이렇게 구분. 대표님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최근에 썼어. 10월 24일. 최근 글은 지금 안 나와요, 아직. 근데 아직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나오는데도 보이긴 하는데, 아직 뭘 속단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HTML 방식의 글쓰기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내가 감정적인 포인트, 공간 포인트를 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장황하게 구구절절 쓰지 말라는 거지. 가급적 정보적인 내용은 이렇게 딱 잡아주자는 얘기야. 그래야 컴퓨터들이 긁어올 때 손쉽게 긁어오는 것 같아요. 왜 보다시피 이제 걔가 쓴 게 지금 다 떡상했잖아. 이 별 볼 일 없는 블로그들이 다 떡상했잖아. 그리고 걔가 뭐 글을 잘 써? 그냥 대충 쓰는데 열받잖아. 우리는 걔같이 지금 열심히 쓰는데 얼마나 열받아. AI 아예 안 쓴다며. 그건 다 오가닉입니다. 하루에 뭐 한 편 쓰는데 최소 2시간 걸려서 똥 빠지게 쓰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잘 썼고 글이 좋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 사태 때 왜 우리는 인정을 못 받냐는 얘기야. 아니 일부만 인정을 받냐는 얘기야. 다 똑같이 개같이 열심히 썼는데 빠르게 해결 지침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블로그 가셔가지고 30줄로 본 다음에 그냥 다음 끝까지 가. 아이고, 많기도 하다. 72페이지. 글 관리 요거 여세요. 현재 공개된 게시물들 하나, 둘, 셋, 넷, 5개. 설정 변경, 공개 설정, 비공개. 빼먹지 말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5개만 하냐면 이 이상하면 저품질 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 여태까진 그랬기 때문에 한 번에 일괄 삭제, 수정, 비공개 네이버가 안 좋아하거든. 요렇게 그래서 오늘 했잖아. 그럼 내일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하루에 5개씩. 이 비공개 돌려 한 1년 걸리겠네. 같은 경우에요. 과거 글 보면 대표 원장 소개 진료 시간 안내 개원 일정 안내 어차피 다 똥글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공지글로 다 정리해서 놨잖아. 다 그냥 비공개 4월쯤에 갖고 왔거든. 내가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기존 작성된 글들 그래도 꽤 많잖아요. 이것 봐. 이거 이상한 글이 있잖아, 지금. 딱 봐도 이상하죠? 이런 똥글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3월 13일 글부터 싹 5개씩 날리면 됩니다. 마찬가지 많아요. 졸라 많아. 과거 글. 특히 여기는 상업 뭐 그 글이 많다 보니까. 봐봐.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썼다니까. 졸라 허접하게. 이거 누가 보냐고. 우리도 이렇게 썼었어. 카톡 배너, 톡톡 배너, 배너는 배너 다 때려봤고. 근데 이땐 이게 맞았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날리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양산형이었다. 그리고 서이추 작업하시죠. 관리 들어가서 내가 추가한 이웃. 그러니까 서이추 먹튀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웃으로 필터링하고 이거 삭제하면 그 서이추 먹튀한 애들 다 삭제할 수 있잖아. 5천 명이 꽉꽉 찬 데들은 근데 이렇게 삭제하면은 어, 어차피 그 추가할 수 있는 이유 늘어나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게 열 몇 명씩 늘어나잖아. 신당역 맛집,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똑같이 루틴하게 작업해주란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서로 이웃 신청해 오는 애들은 죄다 이런 우리 같은 병원이라던가 뭐 작업하는 애들 혹은 다그 상업 블로거니까 그냥 뭐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웃이 너무 없으면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거 좀 1,000명까지는 받아주는 건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도움되는 이웃만 늘리는 게 낫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주 1회에 고정적으로 당근하고 카톡하고 그 거시기 그거 하잖아. 이미지가 다 그 똑같은 주제로 겹치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성의가 없어 보여. 이해돼요? 그래서 사진을 좀 바꾸든 아니면 각각 좀 다른 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성의 좀 보이자. 이 얘기야.
지금 네이버가 자꾸 개판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애진작 당근하고 뭐 이런 거 확장하자 노래를 한 이유가 쎄했다니까. 쎄했어. 이런 거 쳤을 때 여기에 당근도 걸린다. 당근도. 이거 뭐야. 이거 씨가 쓴 거잖아. 치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플랫폼 확장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냥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어떻게 조회가 일어났고 그런 반응도 좀 살펴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괜찮은 방법, 노출에 잘 잡힐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서 왜 나도 몰라. 같이 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네이버가 지금 똥을 뭐 어마무시하게 빅똥을 싸놨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네이버가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우리 방향성이야 라는 거를 보여준 거니까 맞춰서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콘텐츠가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내가 뭘 준비하고 있냐면 블로그 글을 쓰잖아요. 아이맵이나 뭐 홈페이지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검색 웹 문서거든. 홈페이지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는 유사 문서니 뭐니 그게 좀 걸려가지고 꺼려 했는데 블로그가 진짜 저렇게 시궁창으로 처박히면 블로그는 블로그에 또 그렇게 쓰고 홈페이지에 똑같이 복붙해서 써야 되겠지. 뭐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오늘 쓸 주제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기에 떠 있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작성을 해야 되겠다. 봐봐, 불탭 치면 통큰이 있잖아. 근데 방문자 수가 아까 봤죠? 20명도 안 들어오는 거. 누가 봐, 블로그 탭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다고 블로그 글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불연풀도 힘들 거야. 자꾸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뭔가를 꼬아버리니까 블로그 탭에 우리 다 있잖아. 그 나 위에 있잖아 우리가. 그 얘기는 우리가 쓰는 글이 블로그 한정 상위 노출에는 정말 잘하지만 이 웹 영역엔 뭐가 부족하다. 근데 내가 봤을 땐 표 구조 뭐 그런 기계들이 좋아하는 구조인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빼진 말아라. 오늘의 회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출된 글 보면서 그냥 감각적으로 쓰세요. 아셨죠? 네. 네. 자, 수고들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